자, 오늘 처음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처음에 이 리딩 스톡을 시작할 때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주식 얘기를 좀 해보자는 측면에서 나왔는데 점점 장비 늘어나, 점점 방송 시간 늘어나, 점점 코너 늘어나요.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제가 봤던 투자 서적 탑5 안에 들어가요. 이 책은 제가 볼 때 고전이라고 좀 보여지고, 고전이자 레전드이자, 이 작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업계에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런 작가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져요? 예, 약간 부끄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네. 이건 나중에 좀 더 이야기가 진행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아는 얘기가 나오죠. 되게 자주 봤던 책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막 나와서 되게 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제가 윌리엄 오닐이라는 거장의 책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렇죠. 그분이 2002년 인터뷰에서 이분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보다도 훨씬 더 과거에 있었던 분이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 이분이다라는 인터뷰를 보면서 이 제럴드 로브라는 분이 굉장히 후대에 미친 영향이 많구나라고 좀 제럴드 느꼈습니다. 로브가 윌리엄 오닐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굉장히 투자의 거장들이 거의 언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장도 베낀 거야. 그죠? 베끼고 거장된 거 아닐까? 원조가 따로 없구만. 네, 원조가 좀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이분의 책이 나오면서 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그 구절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의 주가가 가장 저평가돼 있는 거를 종종 발견한다. 이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많이 오르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러거든요. 그럼 너무 올랐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명동의 할머니한테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사채 하시는 분. 근데 그분한테 뭘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3배 갔는데 이익이 10배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익에 대비해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지만 아직 그렇게 좋은 회사인 거를 시장에서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시그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고가 매매의 논리적인 배경이 된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이 주가가 비싸다 싸다의 개념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가치를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한 2배 올라갔는데 가치가 10배 더 간다, 10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주가가 3분의 1 토막, 특히 지금 최근에 10월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 얘기 많아요. 고등어와 갈치. 그래서 고등어는 반토막, 갈치는 3분의 1 토막 그러는데, 3분의 1 토막 됐지만 가치가 더 빠지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토막 난 거를 정말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회사의 가치를 따로 평가된다.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특히 이제 신고가 매매에 관련돼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 가치주보다도 오른 가치주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오른 가치주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위에 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치 비해서 못 올랐다 그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드로 굉장히 유용한 어떤 제공을 해준다. 저는 그렇게 좀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봤던 구절들이 일단 이 작가가 이 책을 썼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런 신고가 매매나 이런 부분은 사실 워렌 버핏의 스승이나 벤자민 그레엄이나 이런 책에서는 현명한 투자자 이런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이 이제 신고가 매매나 혹은 단기 트레이딩을 좀 강조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겪었던 시대를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1930년대 이분이 겪었던 시기는 정말 지금하고도 비교가 안 됐어요. 펀드라는 게 없던 시절에 미국이 대공황을 1930년도 28년인가 29년에 대공황을 겪는데, 그때 굉장히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정말 지수 자체가 10분의 1이 되고 한 5, 6년 사이에 다시 10배가 오르고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부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단기 투자를 강조했던 분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워렌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엄에서 나왔던 주식을 바라보는 눈하고 굉장히 일치한다. 아니 다르지. 아니요, 일치해요. 주식을 보는 하면서 예. 이게 논리를 그쵸. 풀어가는 주식을 보는 눈은 일치한데 그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그 방법을 네. 이제 그 고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는 로얄 로드는 랑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일관성 있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어 한국에서 투자해봤어? 미국에서 투자하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은 밸류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 아주 심플하게 정석 플레이가 돼.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최근에 느끼지만 그 두 분이 한국에서 했으면 그렇게 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맞는 저는 그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를 하지 않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국에서 그런 수익률을 낸다면 저는 충분히 리스펙하지만 저는 미국이니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었어도 결국에는 하셨을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예. 않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워렌 버핏이 90조의 재산을 이룩한 분이고 뭐 윤리적 투자나 모든 투자에 그 근간을 세운 분을 이런 식으로 매도를 제가 하시면 워렌 버핏을 깐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자, 예, 약간 농담 아니, 비슷하게 네.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일단 배터리님 의견. 네네. 아니 워렌 버핏이 옛날에 포스코 투자해서 대박 났고 그 중국 쪽박이죠. 아니 포스코 아니, 옛날 쌀 때 샀어. 아니 그렇죠. 한번 근데 갔었죠 조금. 아니 워렌 버핏이 심지어 한국 투자를 했는데 네. 잘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안 것도 된 것도 많아요. 많아요. 그죠? 사실 10월달 장 많이 빠질 때 그 손절매 있잖아요. 손절매. 그 저는 사실 저희 회원들한테 두 가지를 하는데 사실 저도 손절매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고 한 60년 전에.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했는데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다? 100% 주식 몰빵하지 마라. 적어도 30% 이상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물리더라도 물타 건지를 판단하는데 그래서 몰빵 금지. 두 번째 뭐냐면 손절을 해서 낫지 물 타지 마라. 주식은 이거 갈 것 같아 이거 떨어질 것 같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아니다 자르고 간다 싶으면 냅두고 이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손절매를 얘기하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네. 주식시장에서 단 한 가지 원칙을 소개를 한다면 오직 손절매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주식시장이라는 건 원칙이 없는데 거기서 단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손절매다. 되게 세련 고전에서 느끼는 그런 좀 향기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까 워렌 버핏을 제가 디스한 건 아니고 디스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한창 그 유명한 내한에서까지 얘기한 게 대구텍 그쵸 아시죠? 뭐 YG1도 있고 네. 많이 있으시긴 YG1이죠. 예. YG1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 연초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고등화됐죠 지금.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일일이 네, 네, 네. 개별 투자에 대해서 그거는- 이야기하기에는 그거는 어쩔 그분이 수가 이룩한 게 없는 너무 많기 워렌 때문에 버핏 투자한 종목들 지금 최근에 고등어랑 같이 많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 맞죠? 미중 네. 무역 때문에 캐터필러나 보잉도 사실 많이 빠졌는데 그 흥미롭긴 한데 한 게 그 워렌 버핏이 이제 여러 수천 명의 이제 추종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분 밑에 윌리엄 오닐이나 이제 추종자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약간 상반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이 쓴 책들이 다 바이블 같은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하고 국내에 있는 주식 서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전을 읽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이분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라는 그거거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면 하는 게 있어요. 네. 고가주의 경우에는 손절매 10% 원칙을 지키라고 하고 네. 저가주의 경우에는 20% 손절매 원칙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월스트리트 투자 경험도 틀리는 말이 있고 네. 절대 불변의 네. 투자 원칙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주식의 본질적인 그 접근 논리를 마치 가치 투자자처럼 접근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같이 투자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같이 투자하는 분들이 내가 투자한 가치 종목에 그 이상이 없다면 9월, 10월에 더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에 대한 반론이 나온 게 있어요. 네 돈은 무한대니? 지금 가치 투자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 멍들었어요. 고등어 됐죠. 고등어와 갈치의 세상입니다. 물론 가치 투자 중요하고 저도 가치 투자 좋아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기 싫어서 여러 바구니 20알, 30알, 50알 담은 분들이 50알의 고등어와 갈치 요즘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주식을 10억 이상 최소 10억 이상 하시는 분들이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3천만 원, 뭐 1억 정도 하시는 분들, 1억 이하, 2천에서 1억 사이로 하시는 분들은 5종목 넘어가면 관리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전재홍 씨 매일 보고 리서치하고 합니까? 30종목 리서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항상 5종목, 그리고 정말 장기로 좋다 그래도 장기 5종목, 스윙 5종목 해서 10종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고등어와 갈치를 양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게 현실적인 조언. 오직 투기적 목적, 연 100%짜리를 목표로 해라. 연 100%짜리 뭐 단타치라는 게 아니라 연 100%짜리를 노려볼 수 있는 기업들을 도전을 하라는 거고, 연 100%를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은 정확하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사업보고서에서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나, 아까 얘기했던 가치 대비 이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종목들을 보라거나, 그런 어떤 종목을 고르는 스킬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고 여러 바구니에 담은 분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혹시 최근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은 분들 중에 잘된 가치 투자자들 보셨어요?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뭐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신영자산이나 뭐 자문사 중에서 VIP나 이런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그 투자를 했고, 특히 외국의 뭐 국부 펀드들이 돈을 맡겼던 그런 회사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요즘 뺀다 그러더라고 다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럴드 로브는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대한 강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두껍지도 않거든요. 이건 이제 항상 이 책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읽거든요. 항상 이제 가슴이 떨려요. 정말로. 제가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예, 가치 투자도 아니고 테마주도 아니고 유연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사실 한 1억에서 2억, 3억 정도까지 벌 때까지는 유연한 사람들이 좀 돈을 벌고, 가치 투자라는 거는 내가 자금이 좀 커져서 굉장히 정말 그 관리가 안 될 때 좀 하는 10억 이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되는 부분이지, 사실 관리를 하면서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생각하는 거는 어떤 제럴드 로브의 어떤 그 조언을 충실히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명을 상당히 잘했어요. 목숨을 걸고 투자해라. 이게 영어 이름은 더 배틀 포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제목이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웃겨들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망치났다고 뭐합니까? 아니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걸 설명을 좀 제목은 관심 없고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한 건데, 아니 말을 못하게 말 좀 합시다. 아니 이거는 제목 얘기해줘야 돼요. 개고린 캐릭터잖아요. 네, 좋은 얘기 하시는지 한번 아니 들어볼게요. 좋은 얘기가 아니고, 저는 여기 키워드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목숨 걸고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사실 소중합니다. 한 땀 한 땀 모은 돈, 그리고 아낀 돈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는 대충 해요. 사실 제가 볼 땐 다 그래요. 대충 누가 사봐, 야 저기 좋대, 무슨 게시판 좋대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투자할 거면 이렇게 목숨 걸고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언이네요. 근데 목숨 걸고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대신에 목숨 걸어주실 거죠? 중국 발굴. 제가 목숨 걸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개보이님 목숨 거셨나요? 좀 목숨 걸리는 것이 않습니다. 아까 할 말 해보세요 이제. 자, 해보세요. 이 제목이 이 책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지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현자들이 되게 쓴 책들은 이런 제목이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 책을 지었을 때가 아까 대공황도 말씀드렸지만 초인플레 시대를 이분이 이제 온몸으로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완전히 다 감흥이 떨어지고 이제 비관론이 득세하던 때에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그 제목을 억지로 붙였다라는 서평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봐야 될 3가지 키포인트, 되게 많습니다. 한 20가지 있는데 3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현금 흐름표의 중요성, 사업 보고서 보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 대한 평가, 4번째는 포트 관리. 요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 책이 좋다 O, 별로다 X. 자, 하나,
둘, 셋. 자, 만장일 씨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누가 책을 추천하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저도 네. 예, 오 팀장 권유로 뭐 이런 책들 보지만 네. 제가 또 일화가 있습니다. 절판된 책을 제가 부활시켰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절판된 책을 부활시켜서 개정판이 그럼 나왔어요. 어떻게 개정판이 있어요? 개정판이 네. 나왔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 신간이 10,000원인데 네. 그거 제가 중고로 30,000원 주고 샀었어요. 네. 그 사서 여러 명 돌려줬거든요. 네네. 그 뒤로 그게 개정판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그 책을 제가 다음에 자, 소개시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토크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제 좀 수준 높은 그 증권 관련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 시사회라든가 그리고 먹방을 좀 해볼 생각인데 피터 린치의 생활 속에서 기업을 찾아보자 코너를 좀 피터 만들면서 바쁜 직장인분들, 투자자분들 대신해서 저희가 직접 탐방하는 그런 좀 코너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우리 100불 한 번만 넘어보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